안녕하세요. 세탁교실 이훈장입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하루에 한 가지씩 제품을 사용하는 카탈로그를 만들려고 합니다. 보통 요즘은 대세가 유튜브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이버 검색을 하시고 하셨는데 요즘은 거의 다 모든 자료를 다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다 검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수많은 동영상을 찍었는데 보니까 무엇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품을 사용하시다가 그 제품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을 때 검색어만 딱 치면 유튜브에서 검색만 딱 하면 바로 그 화면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물론 기술적인 자료는 참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품에 대한 상세하게 얘기하는 그런 유튜브 방송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하루에 한 가지씩 제품을 한 40여 가지 제품이 되는데 하루에 한 개씩 카탈로그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여기 보시는 카탈로그 있죠. 이 카탈로그의 첫 페이지에 보시면은 드라이 클리닝 관련 여기 보면 드라이 클리닝에 대한 제품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물 세탁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세제를 넣죠. 세제를 넣고 세탁을 합니다. 세제 안 넣고 그냥 맹물에다가 세탁하지 않잖아요. 맹물에 세탁을 같으면 때가 안 빠지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드라이 클리닝을 하실 때에는 보면은 세제를 넣지 않고 그냥 생기름에 세탁을 하고 계신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시면은 때가 빠지겠습니까? 요즘은 이제 제가 이 사업을 한 지도 벌써 케미칼 사업 한 지도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한 20년 전만 해도 거의 한 99%가 드라이 클리닝에는 세제를 넣지 않고 세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쭉 보면 그래도 한 10% 이상은 드라이 세제를 쓰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왜 어떻게 아느냐면은 드라이 세제가 판매가 20년 전에 판매되는 거와 지금 판매되는 그 판매량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은 드라이 할 때도 세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드라이 클리닝 세제란 게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드라이 쇼프라는 거 있죠. 드라이 쇼프. 어차피 쇼프는 영어로 비누입니다. 물 세탁할 때만 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드라이 할 때도 세제를 반드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드라이 쇼프를 사용해야 될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정전기 방지입니다. 드라이 쇼프를 넣지 않으면은 그냥 돌리게 되면은 옷과 옷이 서로 마찰이 생겨서 정전기 발생을 해요. 그러면 빠져나왔던 오염물질이 다시 옷에 재흡착을 해요. 그러다 보면 검정 옷을 요즘처럼 겨울철에 검정 옷을 빨게 되면은 어때요? 부풀레이 같은 거, 먼지 같은 것들이 재흡착이 많이 돼요. 그럼 또 먼지를 또 떨리면 일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정전기 방지를 위해서 첫 번째 드라이 쇼프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물론 물 세탁할 때도 세제를 사용하는 게 오염물질을 빼기 위해서 하겠죠. 마찬가지 드라이 쇼프도 기름 속에서 수용성 얼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름에서는 유용성 얼룩은 잘 빠지는데 수용성 얼룩은 잘 빠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수용성 얼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드라이 쇼프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 드라이 클리닝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용제 있지 않습니까? 그 용제는 지방 성분을 상당히 잘 녹입니다. 드라이 쇼프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생기름에, 여러분들 사용하는 생기름이죠. 그 생기름에다 그냥 아무것도 타지 않은 기름에다가 손을 한번 넣어보세요. 손을 넣게 되면 이 손이 하얗게 될 겁니다. 이 하얗게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손에 있던 지방 성분이 솔벤트와 만나서 순간적으로 지방을 싹 다 뺏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이 하얗죠.
이거 물로 씻는다고 이게 다시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핸드크림을 바르면 이게 돌아오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드라이 클리닝을 하실 때 드라이 셔프를 넣지 않고 그냥 빠시면은 여러분 드라이 클리닝 대상품이 가장 많은 게 뭡니까? 모직 아닙니까? 순모, 모직. 이 모직 종류들이 드라이 기름하고 만나면은 모직이 가지고 있어야 될 지방 성분이 있죠. 그 지방 성분이 빠집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몸에서 묻은 지방도 같이 빠지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탁을 하고 나면은 옷이 만져보면 옷이 거칠거칠해요. 드라이 클리닝 하고 난 다음에 옷을 만졌을 때 옷이 부드럽고 촉감이 있어야 되는데 부드럽지 않고 까칠까칠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제 자체가 지방 성분을 다 뺏어가서 옷이 지방 성분을 잃어서 그래요. 그러면은 드라이 클리닝에서 드라이 셔프가 하는 역할 중에서 그 지방 성분을 보충해주는, 지금 여기 있는 드라이 셔프 있죠. 이 드라이 셔프는 지방 성분도 보충해주고, 그 다음에 정전기도 방지해주고, 수용성도 빼줍니다. 근데 수용성을 100% 빼는 건 아니죠. 그거는 잘 아실 겁니다. 도움을 주는 겁니다. 지방, 수용성을 다 빼지는 못합니다. 물 세탁을 하지 않고는 절대 수용성이 다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성분이, 여러분들 드라이 클리닝 할 때 세제를 꼭 사용해야 될,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셔프를 사용해야 되느냐? 셔프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음용 셔프가 있고, 양용 셔프가 있고, 비용계 셔프가 있어요. 그러면 첫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용 셔프는, 옷에 묻어있는 수용성이나 때를 겁나게 잘 빼요. 때는 잘 빼요. 하지만 옷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분, 지방 성분이라든지 부드러움, 이런 것도 싹 다 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옷이 너무 거칠어져요. 한 50년 전만 해도 음용 셔프로 많이 사용했어요. 그런데 옷이 너무 거칠어지니까, 우리 여러분들, 투땡거 개념 아시죠? 여러분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드라이 클리닝 기계가 보면 원땡거, 투땡거죠. 이 원땡거, 투땡거가 셔프 때문에 원땡거, 투땡거 된 겁니다. 원래는 이렇습니다. 1번 땡거는 드라이 셔프를 타놓고 세탁을 하고, 2번 땡거는 헹굼할 때 깨끗한 기름이 올라와서 헹궈주는, 그렇게 물 세탁은 우리가 세탁을 하고 난 다음에 더러운 이물질을 버리고 세물을 받잖아요. 드라이 클리닝에서 어떻습니까? 함유성 기름을 버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1번 땡거에는 비눗물을 타놓은 셔프를, 쉽게 말해서 셔프를 타놓은 기름을 타놓고 그거로 세탁을 하고 때를 빼고 헹구면 2번 땡거가 올라와서 헹궈서 해주는 게, 이게 정상적인 투땡거 사용 방법입니다. 그래, 한 40년 전만 해도 투땡거가 나올 때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 자, 1번 땡거는 음용 셔프를 썼어요. 음용 셔프를 타놓고 2번 땡거에는 양이온 셔프를 탔어요. 양이온 셔프는 뭐냐. 1번 땡거에서 음용 셔프를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옷에서 때도 빼지만은 딱딱하게 옷에 모든 가지고 있는 지방성분을 다 빼가쁜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딱딱해지는 거를 2번 탱크에 양이온 셔프를 타가지고 양이온 셔프가 들어가서 헹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때도 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옷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광택도 나게 했죠. 이렇게 셔프를 두 가지 썼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렇게 쓰다 보니까 번거로우니까 이 두 가지의 장점만 빼서 때도 잘 빠지고 옷에 촉감도 좋게 할 수 있는 셔프가 없을까? 그렇게 나온 게 비이용계 셔프입니다. 비이용계. 지금 현재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거는 타카논 D입니다. 타카논 D 드라이 셔프입니다. 이 타카논 D 셔프는 비이용계 셔프입니다. 그러면 셔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드라이 셔프는 제가 오늘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겠으나 제 강의해 놓은 것이 많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여러분들 원탱커, 투탱커 두 개를 쓰고 있잖아요. 그럼 1번 탱커에다가 4리터, 요게 4리터입니다. 한 통이 4리터. 각 탱크마다 각 한 통씩 4리터씩 차지를 해놔야 됩니다. 근데 차지할 때 그냥 기름 탱크에다가 이걸 걸어서 이렇게 부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섞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수동으로 기름 탱크를 있는 기름을 바스켓으로 올리세요. 문을 열어도 쏟아지지 않을 정도로 기름을 올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 이걸 한 통을 타세요. 그리고 한 30분 정도 회전을 시키세요. 봉회전을 섞이게. 그렇게 해서 탱크로 다시 1번 탱크 내리고 또 반복해서 2번 탱크도 마찬가지 기름 올려서 넣고 이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옳게 차지가 됩니다. 이 드라이 쇼프를 그냥 기름 탱크 문 열고 그냥 붓게 되면은 이 드라이 쇼프가 기름보다 무겁습니다. 가라앉습니다. 밑으로. 가라앉다 보니까 섞이지 않고 오히려 더 안 쓴 것만 더 못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용하실 때는 양은 한 탱크당 4리터. 그러면 자 이거는 함유용품 많으냐? 아닙니다. 보충을 해줘야 되겠죠. 옷에 드라이 클리닝 하다 보면은 기름도 묻어나가지만은 쇼프도 같이 묻어나가요. 그럼 언제 보충을 해주느냐? 여러분들 이제 사용하다 보면 드라이 기기를 사용하다 보면 기름이 자꾸 수위가 낮아지죠. 낮아질 때 기름을 보충하죠. 그러면 한 말에 기름 한 말 보충할 때 다가른 뒤 요 쇼프를 종이컵으로 한 컵 같이 넣어주면 돼요. 아시겠죠?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라이 쇼프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여러분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뭐가 느끼냐? 첫째, 세탁을 하고 나면은 드라이 클리닝 하고 난 후에 옷에 촉감을 만지면 촉감이 부드러울 거예요. 그리고 정전기가 발생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옷에 먼지가 들어붙지 않고 다림질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드라이 쇼프는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은 물 세탁할 때 세제를 넣지 않고 세탁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반드시 드라이 하실 때 드라이 쇼프를 사용을 해주세요. 알았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드라이 쇼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거로 여러분들하고 맞이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